두 번째 수업이, 수업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수업은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 아마 파일 두 개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분씩 세 개 하려고 그러다가 30분, 35분, 그래서 한 두 개, 뭐,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 또 엄청 수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 포인트만 딱 잡으시고, 에듀테크는 요 정도로 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하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입니다. 이거의 제목은 이제 오버뷰인데요. 오버뷰는 뭐에 대해 그림이 좀 재밌죠. 예. 그래서 책이 마치 가만히 보면 저 무슨 해리포터의 그 신문에 나오는 그 동영상도 들어있고. So EdTech is the practice of pairing. 그러니까 pairing은 하나로 이제 짝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tech with traditional educational methods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EdTech 그러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온라인 수업이 EdTech가 아니에요. 비대면 수업은요. 그냥 장소가 다른 거예요. 물론 비대면 하다 보니까 당연히 테크놀로지가 필요하죠. 그냥 대면 수업에서는 그냥 교수하고 학생이 뭐 심지어 우리 예전에 한국 전쟁 때 보면 부산 앞바다에서 칠판 하나 깔고 대학교 강의했다면서요. 그런 어떠한 그 대면 수업과 그리고 그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차이는 우리가 그 에듀테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핀트가 포인트가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타겟이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죠. To enhance the learning experience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뭐 색깔도 바뀌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위에 이게 지금 이 같이 그 화면이랑 들어가서 뭐 색깔 변하고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learning experience예요. 그래서 우리가 learning 자체가 enhance learning 무슨 뭐라 그럴까요? 무슨 learning knowledge라든가 뭐 enhance 뭐그 knowledge라든가 learning the knowledge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experience입니다. 아까도 우리 앞부분에서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에듀테크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체험이에요. 체험. 그 체득. 체험을 통한 체득. 신체의 체인데 그때 몸체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개념적인 이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교육이 사실 개념적인 이해로 끝나죠. 여러분들 수능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수능 문제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블로그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23번까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18, 19, 20, 21, 22, 23, 예, 18, 19, 20, 21, 20, 6문제 올렸네요. 그래서 이 30번까지 해서 그 도표까지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도표는 사실 그냥 찍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보면 예,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도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특히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 보면 항상 두 개가 나와요. 한 그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하얀 거 하나, 진한 거 하나, 또 하얀 거 하나, 진한 거 하나. 그 재미있는 건 이제 그 두 막대 그래프 사이에 연도별 차이가 나겠죠. 시간차가 있다면. 근데 위에 이제 막대 그래프 높이 올라가 있는 게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는 약 한 5% 정도 퍼센테이지라고 치면 근데 이제 작은 막대가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 연도에 따라 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연도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작은 막대가 예쁜데 거기는 차이가 한 7%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밑에다가 적절치 않은 거 1, 2, 3, 4, 5 넣잖아요. 그럼 뭐를 넣어요? 보통 bigger than, smaller than을 넣거든요. 예, 그러면 bigger 그러면 학생들은 차이를 얘기하는데 gap, difference를 얘기하는데 비거란 걸로 큰 막대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건 약 60%, 70% 학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만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는 그냥 일단 비거 스몰러 그러면 먼저
딱 그림 보면 차이점부터 먼저 보겠죠. 그 연도 보고 지역 보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라 이름이라며 한 지역이. 그래서 사실은 막대 그래프의 크기는 작지만 차이는 훨씬 더 크죠. 여기는 7%고 여기는 5%니까. 그런데 여기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은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 그래프 전체의 크기는 높이는 낮지만 그러나 차이는 두 개 붙어 있는 두 그래프에 이런 걸로 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래 풀면 시간을 뭐 충분히 주면 다 맞히겠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50분, 뭐 60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일단 시간에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오랜 시간에 숙련된 문제를 위한 어떤 그 달변적인,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틀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감독하다가 그걸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틀려요. 왜 틀리지? 그러면 자기도 감독하랴 뭐하랴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경험입니까, 여러분들? 도표를 볼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도표에 목적이 없잖아요. 그 목적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데 그건 문제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프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파이 그래프, 뭐 파이 모양으로 쪼개져 있는 것, 또 뭐 막대 그래프, 뭐 여러 가지 그래프, 뭐 또 이렇게 선으로 움직이는 그래프, 뭐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다양한가? 목적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차치한 채 밑에 맞는 거 틀리는 것만 하니까 학생들한테 그래프는 그냥 문제를 위한 하나의 트릭의 한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그래프는 그것만 보면 문제, 소위 설명하는 글, 그러니까 수능 말고 만약에 어떠한 기사에 나오면 그 설명하는 글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표 쉽게 아는 건 뭐만 있어요. 뭐 지금 요즘에 후보자들 성향, 뭐 저 여론 투표의 여론의 결과, 예, 그 여론을 왜 보여줍니까? 예, 보여주는 거 그냥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한테 어떠한 반응을 받고 있다. 한 번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할 필요가. 예, 그리고 그 도표 그린 사람은 그거의 변화 추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뭐 뉴스는 뭡니까? 지금 누군 몇 프로, 누군 몇 프로, 누군 몇 프로. 예, 그렇게 해서 물론 대통령 후보가 뽑히긴 하지만 전체 사실은 한 사람을 뽑으려면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죠. 쭉 흘러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후보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가. 처음에 낮았다 높아질 수도 있고 처음엔 높았다가 급전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론몰이죠. 그러니까 소위 대세몰이식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수능을 그런 식으로 친 아이들이 지금의 도표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참 도표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경험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넘어가서 저 what is tech라는 거 있잖아요. tech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에듀테크, 특히 해서 practice of introducing IT 툴이에요. 그러니까 툴이에요, 툴. 에듀테크는 equal 툴이라고요, 툴. 여러분들 여기 항상 IT 툴이에요. IT라는 건 뭐 우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니까 정보 툴이에요. 망치나 무슨 뭐 제작 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into classroom이 또 뭘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여기 to 목적이잖아요. to 부정사에 뭘 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죠. in order to. 그래서 부사적 어떤 기능으로서의 create a more engaging. 자, engaging이란 말은 뭐냐면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 학생들이 몰입. 그 다음에 inclusive.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일부만 해서 우리 수능이 아니라 수행 평가하듯이 그런 아까 우리 CG 하듯이 그게 아니고요.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드 PP와 그냥 PP, 그러니까 past tense하고 헤드 PP를 쓸 때 그 포괄적인 상황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속에서 또 우리가 소위 설명문 같은 글 속에서 또는 어떤 연설문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individualized예요. 각각의 학생들이 시제 문법이라 하더라도 좀 강점 있는 쪽이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문법은 5형식부터 하고 그 5형식을 왜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5형식은 뭐 3형식은 목적어가 있고 학생들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영어를 잘 푸는 애도 전혀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요. 3형식이 뭔지. 그 3자하고 언어로 쓰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 푸는 데야 애들이 뭐 1형식, 3형식 하지만 그게 문장 이해하고 숫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소위 좀 공부했다는 분이 문법은 필요 없다. 회화를 해야 된다. 문법 왜 필요 없을까요? 상관없는 일을 했으니까. 그랜마 이웃을 가르치기 힘들어요. 여러분 가르치기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게 정답이 되게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는 줄 아세요? 그건 모국어 화자들이 자기 인간의 중심을 두고 평가하니까 그 문장에 맞고 틀림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비모국어 화자는 택도 없는 거죠. 결국은 뭐래요? 성문종합영어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성문종합영어도 사실은 외국 책이에요. 그거 일본 사람들이 만들고 우리나라화 됐으니까 성문종합영어가 문법책으로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영국에서 만든 문법책을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발췌해 와서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본래의 본연의 시작은. 그러나 최근에 나온 문법책들은 어때요? 예, 그냥 수능. 예, 그래서 참 답답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수능 밑에다가 해설할 때 문법 알기를 집어넣거든요. 모르겠어요. 예, 좀 이제 제가 그 언어가 끝나면 이제 문법도 그 유튜브로 올릴 건데, 하여튼 그건 선생님들하고 나눌 부분이고요. Today's classroom have moved beyond the clunky desktop. 뭐 clunky란 뭐 데스크탑 컴퓨터. clunky란 말은 소위 얘기해서 아주 우리 컴퓨터 지금은 나이스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옛날처럼 좀 뚝뚝한 그런 느낌. 예, 또 오래된 뭐 이런 느낌도 괜히 들어요. 소리 뭐 틀면은 까락까락 소리 날 것 같은 느낌. So once the norm and now 그래서 tech infused with tablet. 그래서 우리가 태블릿 들어가고요, interactive 온라인 들어가고요, 그리고 로봇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래. 자, 이러한 influx란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불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불어 넣다. 여러분, 풍선이 어떻게 하면 완성이 됩니까? 풍선. 일단 풍선 모양의 고무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풍선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바람을 안 넣고 그냥 문방구 같은 데서 파는 학교 앞에 그걸 풍선이라고 하나요? 예, 그냥 풍선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풍선은 아니죠. 일반화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선은 풀어 넣어야 돼요. 바람을 입으로 불어 넣던 뭐 도구로 불어넣던. 그래서 공기와 그 제품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풍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풍선 그래도 뭐 공간이 뿡 나오잖아요. 그 공간을 불어 넣어야 되는 거죠. 또 공간 안에 뭘 넣어야 돼? 말풍선 하는데 그냥 비워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거기다 점점점이라도 넣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완벽한, 하나의 애니메이션, 만화로서의 완벽한 하나의 구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플럭스의 그 개념을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에듀테크 로봇, 뭐 우리가 아까 AI를 갖춘, so making easy for students to stay engaged 해서 로봇과의 통해서 로봇이 계속 이제 반응을 해주죠. 선생님들은 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 앉아가지고 모르는 애들은 뻥하게 앉아있고 하는 애들은 금방 해치우고 또 어떤 애들 뒤에서 장난치고 앉아있고 로봇이 앞에 있다면 좀 본인에게 힘드니 그러면 우리 요거 말고 3번부터 먼저 할까? 선생님들은 일일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학원에서는 가능하죠. 예. 근데 학원도 옛날에 대형 학원은 그게 안 됐죠. 그래서 공부방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oT라는 거 여러분 Information of Thing이잖아요. Thing. 예, 그러니까 물건.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 전기를 미리 켜놓는다든가 또 겨울에는 불을 미리 떼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being hailed, 그러니까 for their ability to create. hailed이란 말은 엄청나게 지금 마치 그냥 막 큰 물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they are physically in school, on the bus, at home. 예, 그래서 어디든 공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 애들은 여러분 옛날 학교 보면 버스 가는 동안 할 게 없으니까 막뭐 종이 던지고 장난치고 떠들고 막 난리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학습 환경이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바일이 뭐예요? 장소 불문 아닙니까? 예, 그러게 됩니다. Even machine learning and blockchain tools. 그러니까 지금의 많이 알려진 건데 are assisting teachers with grading test입니다. 예, 그리고 holding students accountable for homework. 다시 얘기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숙제를 하게끔. 선생님이 이제 숙제는 다음날 와서 안 해오면 매매 손바닥 때리는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상으로 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주도로 수업을 숙제를 하는, 그래서 그걸 올려놓으면 선생님이 그냥 체킹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뭐 학교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 문제는요, 장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싸기도 하고 또 중간에 파는 사람들도 뭐 팬시하게 멋있게 막 뭐 난리를 치는데 사실 그런 기능은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으니까. 자기가 교육대학에서 그냥 맨날 책으로 뭐 아이들의 교육 방식만 배웠으니까 기껏해야 팀플 갖고 팀으로 한다 치더라도 어떤 주제에 숙제, 과제 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끝나요. 아는 것만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한다고 뭐 교장이 점수, 국가 점수 높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뭐 2배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애들이 반응이 좋으면 엄마들이 요구만 더 많아져요. 뭐 선생님한테 이거 해줘, 이거 했으니까 요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희 그 집사람이죠. 서동희 교수가 여기 그 세종의 국제고등학교 가서 유학견을 한 2년 구성하는데 도와줬거든요. 나중에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학교에서 유학까지 보내줘야 돼. 우리 애가 똑똑하니까. 예, 그런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엄마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냥 거기를 그만뒀다. 지금은 그 세종국제고가 그냥 입시 학원이에요. 그냥 똑똑한 애들 모아다가 영어 좀 시켜서 수시나 이런 걸로 해서 입시 학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래 만든 의도, 처음에 그 만들었던 교장은 좀 더 마음이 달랐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potential for 그 scalable, 우리가 이제 소위 scalable individual learning이 뭐냐면, 스케일이란 게 뭐냐면 숫자화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화 시키는데 등수 개념이 아니에요. 각자의 능력과 특징에 따라 이렇게 나누려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the way we learn, how we interact with teachers, other overall enthusiasm, 그러니까 열이죠, 열성.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현대인에게 가장 없는 게 열성이죠. 네. 게임 같은 거 하면 열성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리니지라든가 롤 같은 거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열성, 그건 사이버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현실 세계에서 열성? 글쎄요. 뭐 대통령이나 되신다면 모르는데 난 그 후보자 나온 사람도 열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둘 다 뭐 열성 있어 하는 건지,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이젠 돌아올 수가 없는 건지, 열의에 대한 개념도 없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밑에 보면 그래서 everyone learns at their own pace입니다. 자기의 어떤 속도, 그리고 in their own 스타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실 교육에서는 안 되고, 심지어 우리가 프라이빗 튜터링, 다시 얘기해서 과외에서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소규모화돼. 대형 학원도 뭐 애들을 뭐 무슨 반 무슨, 사실 반만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열등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걸 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가져요. 여러분, 강남 같은 데서 만약에 3그룹 정도 있으면 3그룹에서 1그룹 아예 아무리 돈 써도 못 올라가요. 뭐 새끼 가회라고 그러죠. 과외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과외, 그 올라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미와 새끼 과외라고 얘기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아주 소규모화된 학원은 별도로 해가지고 또 특수반을 따로 유지하잖아요. 엄마끼리 그 비밀 유지하고 이게 왜 그럴까? 한국 시스템에서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답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엄마들 때문에 스트레스. 근데 죄송한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진짜 똑똑한 애 엄마들은 진짜 똑똑한 애 엄마들이 많아요. 여러분 외고 있잖아요. 외고 제가 여러 외고 가서 그 부모들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요. 교육에 있어서는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1, 2등 하는 그런 부모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의 똑똑하니까 세상이 자기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했으니까 수능도 잘못 나오는 건 수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러한 그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 수능이 잘못 보는 건 어찌 보면 공부의 시스템에 있어서의 방향성의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안에서 밖으로 찾는 사람과 원인을 밖에서 안으로 찾는 사람. 우리가 에듀테크의 기반은 뭐예요? 원인을 안에서 밖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From inside outside. 지금까지 교육은 밖에서 아웃이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려면 외고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면 무슨 뭐 특목고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면 무슨 과학고 가야 되고, 과학고 나오는 다 의대 가고, 사이언스는 상관도 안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조금 지향하는 게 에듀테크인데, 가능해요? 저는 하나고등학교에서 에듀테크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it looks like technology in the classroom is here to stay. 그래서 92%의 teacher가 tech는 going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way they educate in the future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외국의 경우고요. 한국은 조사 하나 많아요. 그래도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 중심이 될 기계는 그저 일개 부분에 불과하다. 그냥 녹음기 쓰듯이 우리 그냥 콘솔에서 뭐 자 들어봐 그럼 반복 따라 읽어 뭐 이 정도 생각해서 아직도 단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학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반에만 집어넣으면 외국인이 가르치면 영어가 일취월장을 한다. 지금 외국인 필요 없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필요해요?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가지고 타픽을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시올로지, 심지어는 컴퓨터 사이언스, 바이올로지. 그런 외국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싼 사람이 뭐예요? 인문학 계통에서 하는 사람이 좀 싸죠. 박사학위 있을 때.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영어 공부하러 가지 영문과가 소시올로지 가르치는 거 아니 왜 영문과에서 쓰는 사회학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양 같은 거 가르쳐서 예를 들어 로라든가 법 같은 거 가르치면 다 폐강돼. 회 하나 하고 싶지 뭐 내가 왜 법을 공부해? 아니 토픽 없이 공부하면 지금 수능 같은 경우 이 지난번에 9월달 시험에 그거 나오지 칸트의 뭐죠 그 에티스틱스인가요 그 미학 같은 거 나오죠 또 사이언스 나오잖아요 23번 문제 그러니까 그 사이언스 문제 아니에요 사이언티스트에서 진정한 과학자가 진정한 지식으로 하지 않을 때 6월달 문제인가요 진정한 지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이언스를 마치 공포물 만들듯이 해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좀 글 잘 쓰는 과학자들은 결국 과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갖고 환상적 이야기를 만드는 데 끝나 진정한 사이언스의 어떤 이점을 이해시키는 데 부족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6월 달에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감이 오지 않을까. 저 대학 교수잖아요. 제가 수능을 못하러 굳이 하겠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필요하니까 해야지. 자, 베네핏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밑에 마저 읽을까요? 그래서 for the reason it's vital to understand the benefits edutech 가 가져오는 장점들. 그래서 뭐예요? increased communication이고요. collaboration. 어떤 형태예요? 이거 좀 보세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누구랑 커뮤니케이션을, 교사와 학생이겠죠. 학생 사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업의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교사와 학생이에요. 가장 훌륭한 프라이빗 튜터는 뭐예요? 학생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의 일타 강사, 학생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죠. 아픈 데를 팍팍팍 찔러가면서 또 그거 해결점을 착착착 제시해 가면서, 예.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예, 협조예요. 그러니까 선생과 학생은 일방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거기다가 뭐 있어요? 아까 말한 그 overall quality of education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교육의 질. 예. 지금 수업 시간에 고1, 고2, 고3에서 뭐 선생님들 애쓰는 분들 많은데 그 정도 갖고 우리가 질적 향상이 됐다 볼 수가 없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뭐 훌륭한 선생님 뭐 지적받아서 뭐 훌륭한 선생님으로서의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도 받고 하잖아요. 뭐 저 스승의 날. 예,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학습에는 없어요. 공부 안 시키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일부러 공부시킨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공부를 잘 시켜서 실력 향상은 올해의 훌륭한 선생님 상에는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게 하고 학교에서 활동해서 예를 들어서 뭐 딴짓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훌륭한 선생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모임이고 그룹이니까. 그러나 학생은 뭘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어쨌든 실력이라는 게 향상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중1과 초등학교 1학년은 차이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아니라 그 차이가 뭡니까? 몸과 더불어 뇌의 날리지의 차이가. 날리지의 기본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판단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글쎄요. 예. 제가 그 검정고시 학생을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 학생 상담소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이제 한 학생이 그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휴학 중인데 나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 기관의 단점은 뭐냐? 거기 선생님들은 학습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소위 집을 나온 애들이잖아요. 학교 밖 소녀들. 학교 밖에 나온 애들이 어딘가에 와서 막 돌아다니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학생들하고 계속 어떤 활동을 하게 하는. 최소한 그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온 애들이 어찌 보면 그 학교의 어떤 획일적인 곳에도 질렸지만 그 획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공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적 처리하는 거하고. 그런데 또 나와서 여기서 공부를 가르치면 하겠냐 이거죠. 지금 자기는 운동선수였는데 운동을 못하게 돼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마침 교수님이 계셔서 참 운이 좋았다. 타이밍도 좋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질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가죽 공예, 무슨 뭐 바리스타, 뭐 아니면 또 이런 모여서 무슨 행사 이런 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일단 마음을 좀 더 풀어주고 좀 정상화 시킨다고 그럴까요? 좀 거기서 학교에서는 비정상이랑 애들 아닙니까? 학교를 떠난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을 차별 없이 또는 차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하는 이 검정고시반이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반에서 하는 건 실력 향상이 아니고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지금의 젊은이들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장점이죠. 자, 베네핏 잠깐 정리할게요. 일단 그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education is not one size fits all. 예, 이건 중요한. 우리 화장품 아세요? 화장품 뭐냐? 뭐 멀티퍼포즈 종합 목적성 화장품 있죠. 하나 사가지고 주름도 펴지고 얼굴도 피부도 좋아지고 또 색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있다고 광고하는 거지. 심지어 그런데 교육은 어떻게 택도 없는 얘기. 옷도 원 사이즈가 어디 있습니까? 에듀테크의 growing list of tools 상당히 많은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help students and teachers forge 합치는 거예요. 그 individualized educational experience를 하나로. 그래서 에듀테크가 어떻게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도울까? 여기서 재미있는 게
Teachers and students and teachers예요. 참 재밌죠. 학습의 중심이 어디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도움은 제목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까 influx of technology, influx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공기 불어넣는 거. 풍선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influx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그 increased collaboration입니다. 예, 결국 학생들이 결국 지금의 수업은 혼자죠, 혼자. 1등, 혼자 다 제끼고 2등 돼도 못 참아. 예, 혼자. 예. 더불어란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엄마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1시간 더 자면 쟤는 너를 올라서. 그리고 너는 누구도 너를 앞서서는 안 돼. 그 꼴을 봐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어. 그것도 이해는 돼요. 수행평가 점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툴스입니다. 우리 클라우드란 말은 소위 아이폰 계통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앱이 그런 거고요. 태블릿 fostering. fostering은 이제 우리가 강화한다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뭘까요? 성을 쌓을 때 벽을 계속 강화하는 거죠. collaboration in the classroom. 그래서 태블릿 같은 경우 우리가 러닝 게임이나 온라인 레슨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도움을 많이 준다. 또 meanwhile 그 동안에도 클라우드 베이스드 앱스는 let students upload their homework를 아무 데서나 하고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디지털리 소위 지금 디지털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converse with another. 그래서 서로 요즘에 아이들 지나칠 정도로 컨버세이션을 하고 있죠. 앞에 말하고 있는데도 계속 지금 제가 카톡이래 수능을 지금 학생을 검정고시 통화에 도와주고 있는데 그냥 계속 전화기에서 띵동 야옹 뭐해 저 이렇게 보면서 무슨 공부 저도 지금 하는 동안에 계속 지익지 올라오고 저는 근데 그냥 한꺼번에 나중에 보는 건데 요즘 학생들 그때 한번 못 참죠. Access to learning, 예, 학습에 대해서 소위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IoT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Information of Things라고 그래서 making students to have a full access to classroom. 그래서 이게 IoT 뭐예요? 교실 밖에 있어도요. 교실 안에 있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근데 온라인하고 좀 달라요. 예. 온라인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틀어놓고 선생님이 떠들면 그냥 좀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그래 말씀하세요 난 들을게 이런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그리고 저 다른 모니터에는 영화 틀어놓고 넷플릭스 틀어놓고 오징어 게임 보면서 수업 보는 거죠. 그죠? 예, 스퀴드 게임 보면서 예, 근데 IoT는 그게 아니에요. 예, 선생님이 수업하는 동안에 마치 몸만 없는 거지 나도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아바타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와이파이 근데 그 정도의 와이파이 능력은 택도 없죠. 지난번에도 저 음성학 수업 제가 지난주 이번 주제 했는데 화요일인가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온라인 수업하는 애들 수업을 못 들었어요. 이거 대면 수업 위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면하는 애들은 이득을 받고 온라인은 완전히 먹통이 됐죠. 무슨 액세스 투 러닝입니까? 자, 플리핑입니다. 플립 러닝.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하다. 에듀테크를 하려면 플립 러닝이 아니면 안 돼요. 교사가 주도해서 콘솔 앞에서 영어 틀어주는데 반복 틀어주고 못 틀어주고 이런 거 해가지고는 플립 러닝 아니에요. 네, 플립 뭐냐면 일단 교사가 모든 교환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 학기에 할 수 있는 게 쫙 나눠서 그거를 분산시키고 그것이 일단 다 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그때 들어서 거기에 소위 그 타픽에 따라 서브젝트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다 띄워놓습니까? 우리 고려대학교에 뛸 데가 없어요. 수업 자료 올려는데 수업 자료 올리는 거 불과하죠. 예, 그 정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영상도 한 5분짜리 올려서 자 이번 수업 보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이 프로그램도 그러려고 개발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띄워서 하겠습니까? 제가 왜요? 굳이. 이제 저 오프라인인데 예, 다시 얘기하면 대면인데 굳이 그냥 학생들이 와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으나 근데 무슨 플립 러닝 학교에서 대학에서 플립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식이죠.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personalized education experience 다시 얘기합니다. 바꾸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화된 어떠한 체험을 통한 체득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그 HTML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쉽게 학생들이 지난번에 수요일 날 다 왔다 9명인데 1학년 창업과 진로라고 1학년 애들이 그냥 선생님에게 훈계 듣는 수업인데 그건 뭐 교수가 무슨 훈계할 게 있습니까? 창업 교수는 창업해 본 적도 없고요. 진로 교수님이 진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들어 있는 사람. 그래 뭐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미 기득권자고 또 교수는 한국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까?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한들 통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다 우두커녕 선생님이 얘기하는 동안 1시간 동안 밑에서는 저 카톡으로 또 뭐 다른 걸로 얘기하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예 지금 그 코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수업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내가 또 이러겠습니다. 내가 내 정신이면 못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9명 하는데 1시간 동안 일일이 한 명 한 명 제가 이거 마스크 찬 채로 하면서 그거 일일이 왜냐면 프로그램에 하나만 점만 하나 잘못 찍어도 안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봐주는데 제가 몇십 명을 왜 그 짓을 합니까? 예, 그렇다고 뭐 따로 돈이나 막말로 돈이라도 나오면 예, 그거 위해서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instead of 그 relying on stress inducing testing 예 그렇죠 스트레스를 막 주는 거죠 to measure academic success가 아니라 educator는 뭐예요 now turning to 앱이에요 여기서 consistently measure overall attitude에서 앱을 통해서 하는 근데 선생님들이 앱을 그렇게 잘 쓰나요? 예, 몇 분은 계시지만 예 앱을 교육에 쓴다 예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마트 시장에 가서 앱을 산다는 말을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나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60%가 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attention grabbing입니다. 당연하죠. 예, 에듀테크의 기본은 attention. 왠지 아세요? 아까도 플립 러닝이 뭐라고요? 무크하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그 소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그랬죠. 그거와 더불어 또 자기가 참여하려고 하니까 에듀테크가 거기에 또 하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건은 뭐예요? 미래 교육에서 바로 선생님이 이러한 교육 방식과 그 에듀테크의 어떠한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선생 되기 진짜 힘들죠. 학교 선생을 지금의 임용고시를 뽑는다는 건 그건 순전히 햇짓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도시는 그렇다 치고 뭐 도서에도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교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뽑은 교사를 가지고는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 시대가 뭐예요? 오토메이션 시대와 그 다음에 뭐죠?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오토메이티드 그레이딩, 예, 자동화된 소위 제가 요새 그 시험 문제 내는데 그 구글 폼 아세요? 여러분들 여론조사 할 때 뭐 이름 넣고 전화번호 하잖아요. 구글 폼이라고 해요. 그걸로 제가 100문제 정도 만들어서 하는데요. 그러면 그걸로 시험을 치면 이제 학생들은 답할 때 이제 우리가 길게 의견란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답 쓰기 식으로 해서 하면 한 100문제, 한 80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시험 치자마자 한 80% 정도가 채점이 이미 돼 있어요. 단답형과. 그러니까 문장 하나 정도는 채점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거기에 답을 다 달아야 돼. 그러다가 문장이 길어지면 단어가 서로 막 달라지잖아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철수가 영희를. 영희를 철수가 사랑한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걸 다 달아놔야 돼요. 답을 쫙. 그래야 기계가 넣고 그건 기계예요. 자동 채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넣으면 쫙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 만드실 때 답도 다 그러니까 답을 상정하고 만드니까 무슨 문제를 못 만들어요. 뭐뭐를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문제식이죠. 뭘 논합니까? 논하긴.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역시 성적 처리라든가 또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trying to get a large group of kids to do anything can be 챌린징인데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가 뭡니까? 어떤
잠재성이 있어요. potential to make everything. 그래서 early release. 그래서 there are now apps help send parents하고 students에게 remind. 뭘 합니까? 프로젝트 홈워크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앱 잘 쓰고 있죠? 군대에서. 당신의 자녀는 지금 군대에서 안전하게 잘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 그 소위 간부죠. 간부들이 그 앱으로 보내주잖아요. 또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건 카톡방이죠. 쉽게 무슨 앱도 아니고. 그 정도예요. 페이퍼리스 클래스룸, 페이퍼검 이건 아예 되지도 않는 얘기고요. 예, 저 뭡니까? 지금 태블릿 갖고 와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 돈은 누가 냅니까? 학교에서 줘야 돼요 또? 아니 지금 저 재난지원금 50만 원, 60만 원에 싸우는 판에 이걸 줘야 돼요? 줘집니까? 택도 없는 얘기고. Eliminating guesswork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수학 문제를 풀든 뭘 풀든 그냥 이렇게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체험과 체득이니까 모든 걸 눈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줄 edutech can change all that. 그래서 there are currently myriad tools. 아주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myriad라면 미로 같은. 그래서 data platform and apps가 있습니다. constantly access. 학생들이 거기 들어간대. 그리고 빅데이터 학생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계 공부해야 돼, 통계. 근데 빅데이터 마음대로 다루려면 뭐 해야 돼요? 파이썬 해야 돼요, 파이썬. 누가 가르쳐요, 그것도? 또 부모가 가르쳐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세요? 자, 지금 학교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빗 튜터는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먹으세요. 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학교의 교육의 빈 공간을 채우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나마. 근데 얘들이 학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대학 오면 답이 없죠. 네, 그래도 코딩 공부했던 애들인데 HTML 공부하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을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점 익스텐션 아세요? 우리 아래 한글은 점 HWP잖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MS는 또점 나오고 PDF 나오지 않습니까? MS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처음에 HTML로 딱 해놔야 그 다음에 다시 그게 화가 되면서 컴퓨터가 HTML 파일로 인식하면서 거기에 쳐넣는 명령문을 인식하고 색깔을 약간 붉은색으로 쫙 바꿔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바탕화면에. 그래서 그걸 다 그러니까 그냥 클릭을 칙칙해서 베끼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손으로 쳐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참 희박해요. 자판기도 쳐야 되잖아요. 그 머리에서 나와야 되죠, 명령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예. 에듀테크요? 그러니 기계에 오픈된 학생들이 저 지경인데 선생님들은요? 택도 없죠. 선생님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에듀테크는 학생들 성적 관리, 성적 추이 그거를 나중에 도표로 만들어서 큰하고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각각의 강점 문제와 약점 문제 그 정도 정리해서 앞에 놓고 우리 저 병원에 보면 병원에 건강진단 교수님들 그 의사 만나러 가면 앞에다 탁 띄워놓고 CT 사진 보면서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간 수치, 숫자로 해서 변화 수치. 만약에 병원에 몇 년 갔으면 당뇨라든가 고혈압에서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 그래서 sometimes harmful studying, 그렇죠. 그래서 trends aren't apparent to teachers for months. 어쨌든 그러나 some tools 어떤 거는 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너무나 게임화돼 있으면 목적이 앞뒤가 바뀌는 거죠. 예, 본래의 소위 말이 마차 뒤에 있는 격이 되는 거죠. So discover students' strengths, weakness, even size. 이것도 뭐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다 뽑아놨는데 스트렝스 다 뽑았는데 얘가 수능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로 했는데 얘는 3등급이 나왔어. 근데 그거 전혀 안 해주고 그냥 이거 스트렝스 별로 하지 않은데 얘는 1등급이 나왔어. 왜? 얘는 학교에서는 활동을 안 해. 공부 안 하는. 어떤 애들은 공부 안 하는 척 하잖아요. 적당히. 그냥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 수시로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정시로 간다. 정시도 좀 퍼센트 늘었잖아요. 적당히 하고 그냥 수준만 딱 선도 그룹 수준만 유지하고 선도 그룹이 10명인데 그중에 한 7, 8등 정도 하고 그래 나중에 보면 수능에서 얘가 쫙 까는 거예요. 전교일등 팍팍팍 깔던 애는 수능에서 3등급, 4등급 나오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선생님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네가 운이 나빴어. 컨디션 조절이 실패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에듀테크의 이런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활동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유용하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에듀테크라는 것이 뭐에 대해서는 조금 감을 가지고 최소한 학원을 운영하는 분의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운영하면 소프트웨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자기는 소프트웨어 이용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보다 약 10배 이상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엑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장에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에는 실시간 수업으로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